안녕하십니까. 관교일지 기공학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장 인상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인상에 필요한 재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인상용 트레이 종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상이란 구강 내의 상태를 모형으로 복제하기 위한 음영의 기록을 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구강 내의 상태, 치열 상태가 양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후에 똑같이 모형으로 복제를 하려면 음영으로 되어 있는 이 인상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구강 내 상태를 인기시키고 인기된 그 상태의 형태를 우리가 인상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상은 보통 구강 내에 반유동체 물질을 넣고 이것이 경화되도록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고요. 관교이치용 인상제는 일반적으로 탄성이 있는 인상제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탄성이 있는 인상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인상의 단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에는 1차 인상과 2차 인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 인상은요, 연구 모형이라든지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인상을 말하고요. 대략적인 체득을 통해서 나중에 추후에 이제 정밀한 인상 체득을 하기 전에 이제 트레이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모형을 제작해서 직접적으로 보철물을 제작할 때 쓰기 위한 2차 인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 모형상에 디자인된 개인 트레이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인상을 체득하기 위함이고요. 이 인상을 통해서 얻어진 작업 모형의 최종 보철물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2차 인상에서는 굉장히 정밀하고 오차 없이 인상이 체득되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상제를 사용해서 우리가 트레이 제작하기 전에 1차 인상 체득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작업 모형을 만들어서 최종 보철물을 만들기 위해서 2차 정밀 인상을 체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인상 체득을 할 때 사용되어진 인상제가 갖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상제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작업 모형 위에다가 보철물을 제작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보철물이 작업이 되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차가 없이 정밀하게 인상 체득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보철물을 제작을 하기로 한 그 치아 부분의 마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접 치아의 접촉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대합치와의 교합 관계라든지 이런 바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세밀하게 체득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만들어진 최종 보철물 역시 정밀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인상에서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정밀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상제의 요구 조건으로는 첫 번째, 치아나 조직을 정밀하게 복제해야 된다라는 요구 조건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환자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치과에 가서 이렇게 인상 체득을 해보셨던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그때 느꼈던 이제 그 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은 인상체가 우리 구강 안에 들어갔을 때 불쾌했던 경험이 있는지, 사실 이 인상제의 요구 조건에는 이런 불쾌감이라든지 거부감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럴 경우 환자가 인상 체득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게 결국에는 정밀도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연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상제가 환자에게 거부감이나 불쾌감이 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맛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 써서 제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이런 향이라든지 촉감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외에도 독성, 자극성, 알러지 이런 반응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즉 환자의 구강 안에 들어갔을 때 인체 유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무엇보다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이런 인상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에게 거부감이 없도록 좀 향도 좀 일정 부분의 향도 좀 감미를 해서 불쾌감이 없는 이런 식으로 좀 만들고는 있는데요. 어찌됐든 환자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이제 조건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적당한 유동성 및 탄성을 가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환자 구강 안에 들어갔을 때 유동성이 너무 적으면은요,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이제 엠브레이저 부분이라든지 이제 변형 부분 혹은 이제 교환면에 이런 마지날 리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유동성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세밀한 부분에까지 인상제가 침투가 되기 어렵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정확하게 인기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인상제는 어느 정도의 흐름성, 즉 유동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유동성이 너무 심하게 되다 보면은 이게 줄줄줄 흘러나올 수가 있겠죠. 트레이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을 거고, 자칫하다가는 환자 구강 안에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동성은 너무 과하지도 그 다음에 너무 없지도 않는 적절한 정도의 유동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탄성이 있어야지만 우리 환자 구강 안에서 이제 인상제가 이제 굳어서 제거를 할 때 찢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언더컴 부분에서도 뭐 찢어진다든지 파손 없이 우리가 제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탄성을 좀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크기의 정확도. 이 크기의 정확도에서는요, 사용되어지는 인상제가 만약에 물을 섞어서 이제 같이 혼합이 되는 인상제다라고 할 경우에는 최적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최적 변화가 오게 되면은 수축과 팽창 이런 요인들로 화학적인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 얻어야 되는 100% 크기의 인상 그 음영 인기가 된 그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변형이 돼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보철물 정밀도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이런 최적 변화가 거의 없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인상 체득을 했다라고 하면은 가급적이면 바로 모형제 주입을 해서 바로 모형을 얻는 이런 단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분한 기계적인 강도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3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탄성과 좀 유사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강 내에서 제거할 때 찢어지거나 연고 변형에 저항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기계적인 강도를 가져야 되고요. 하지만 이 강도가 또 너무 강할 경우에는 제거할 때 우리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경부로 갈수록 이렇게 폭이 좁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항아리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더컷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제거할 때 이게 너무 하드하게 너무 단단하게 굳어버리면 치아에 무리한 힘이 가해질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 자칫하다가 치아가 발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치아에 이제 손상을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한 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빠졌을 때 치아에 무리 주지 않을 만큼, 하지만 제 것이 파손이 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기계적인 강도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6번에서도 변형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치형 및 모형 재료의 적합성이 있을 것, 즉 모형제를 주입할 때 이 모형제가 잘 달라붙을 수 있을 만한 표면, 이런 친화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작되어지는 이제 모형제 표면이 굉장히 거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모형제와 적합성이 있을 것이라는 요구 조건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경화 시간이 필요하다. 환자의 구강 안에 들어가서 이게 경화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끌게 되면은 당연히 환자는 피로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적당한 경화 시간, 또 경화가 그렇다고 너무 빠르면은 이 환자 구강 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굳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적당한 경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환자 구강 안에 들어가서 뭐 1분 내지 3분 이내에 경화가 되면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 보관성이 양호할 것,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사용하는 인상제일 경우 수축이라든지 이제 수분이 증발되면서 올 수 있는 체적 변화에 예민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좀 바로 모형제 주입이 불가능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보관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장치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때 보관을 하더라도 체적 변화가 좀 거의 없는 상태로 되게끔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조작이 용이하고 가격이 적당할 것. 어떤 재료든지 간에 가격적인 부분도 당연히 적절한 가격 혹은 저렴한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적인 게 요구 조건으로 필요하겠죠. 다음으로는 인상제를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제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경화 기전에 의한 분류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화 기전이라고 하면은요, 이 인상제가 경화를 할 때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경화를 하는지 또는 열적인 변화에 의해서 경화를 하는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화학적 반응에 의한 경화를 보면은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석고가 있겠죠. 석고분말, 그래서 이제 플라스타에 대한 재료가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GOE라고 해서 우리 치과에서 자주 쓰여지는 인상제 중에 하나인데, 이 재료 역시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경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러버 베이스 기반의 인상제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인상제가 바로 이 알지네이트죠. 이 알지네이트 인상제가 바로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경화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적인 변화에 의해서 경화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보면은요. 리버시블 하이드로콜로이드라고 해서 이제 가역성 수교질의 이제 가역성 인상제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걸 좀 예시로 들자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아가 한천 소재죠. 이런 이제 소재가 열적인 변화에 의해서 경화되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프레이션 컴파운드라든지 인프레이션 왁스 이런 재료들이 열적인 변화에 의해서 경화가 된다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질에 의해서 분류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럼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바로 탄성이 있냐, 탄성이 없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탄성이 있는 인상제로는요. 이제 수결성 인상제 중에서는 가역성, 비가역성, 즉 가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사용이 가능하느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느냐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비가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즉 한번 사용을 하고 나면은 재사용이 어려운 재료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탄성 인상제 중에서 가역성 인상제의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아가 인상제가 이렇게 우리가 예시를 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가역적인 인상제로는 알지네이트가 대표적인 인상제로 이제 우리가 꼽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러버 베이스 고무 종류도 이제 탄성을 갖고 있는 인상제다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탄성이 없는 인상제로는요, 이제 석고라든지 GOE라든지 모델링 컴파운드, 인프레션 왁스 이런 것들은 탄성이 없는 재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서 인상제 요구 조건을 보면은 어느 정도의 탄성이 적절한 탄성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되어지는 인상제는 이 비탄성 인상제보다는 탄성 인상제가 일반적으로는 좀 더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요거 아가라든지 알지네이트, 러버 베이스 이런 재료들이 이제 일반적인 우리 치과에서 수복물 제작하기 위해 이제 모델 제작할 때 쓰여지는 인상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압 유무에 따른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력을 가해서 인상 체득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고요. 이때 사용되어지는 인상 재료는 러버 베이스, 알지네이트, 모델링 컴파운드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압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인상 체득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인상제 같은 경우에는요, 아가라든지 플라스타 혹은 이제 GOE, 인프레션 페이스트를 예시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인상제는 구강 내 치아나 조직의 형태 및 관계를 정확하게 인계해서 모형으로 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만큼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가 있는 이 유치약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탄성을 갖고 있어야지 제거 시에 환자의 치아에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주로 탄성 인상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탄성 인상제 같은 경우에는 온도 변화나 작은 압력에서도 쉽게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작업을 할 때, 즉 인상 체득을 할 때 좀 주의해서 취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교성 인상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물을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인 만큼 수분의 손실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상 체득 후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인상 체득 후 바로 모형제로 주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지금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방법을 따라서 보관을 하는 것이 이제 최적 변화를 좀 줄이는데, 즉 이제 수분 손실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습기, 이제 휴미돌이라고 해서 습도가 100% 유지되는 요 장비에 보관을 하던가요. 아니면 이제 젖은 수건으로 인상체를 좀 감싸주면서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급적이면 모형제를 인상 체득 후에 바로 주입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의 K2SO4 용액에 보관을 해라 라고도 이제 제안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용액 같은 경우에는 인상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줘서 우리가 이제 이 인상제 모형제를 주입해서 모형을 얻을 경우 좀 활택한 모형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하이드로콜로이드에 의해서 경석고가 약해지는 것을 좀 줄여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뭐 핀 작업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납형 조각 그런 작업을 할 때 치형이 어느 정도의 이제 경도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양한 종류의 인상제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인상제들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가역성 수교성 인상제의 알지네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지네트의 장점은요, 탄성이 풍부하고 비교적 정확한 재현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알지네이트는요, 탄성 인상제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고요. 분말 형태로 공급이 되면서 물과 혼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상용 트레이에 담아서 구강 내에 위치시킨 다음에 인상을 체득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쓰여지고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조작이 간편하고 또 가격도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분말을 믹싱할 때 필요한 볼이라든지 스파츌라라든지 이런 간단한 도구만 필요해서 그렇게 작업하는데 어렵다든지 그렇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물 온도에 따라서 경화 시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사용하면은 경화 시간을 이제 그때그때 조금 조절할 때 적용하면은 편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옷이나 피부에 묻더라도 금방 떼어지기 때문에 착색이 되지 않는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요, 인상 체득하고 난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비가역적인 수축이 발생을 합니다. 비가역적이라고 하면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 수축이 발생하기 전에 모형제를 주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아래 이 얘기나 평균 현상이 수분과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같은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가인상제보다 미세 재현성이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가인상제가 유동성이 훨씬 더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 미세 부위까지 침투해서 인상 체득을 하는데 훨씬 더 잘 되고는 있지만 알지네이트도 그렇다고 아주 낮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아가에 비해서는 다소 낮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공성이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알지네이트를 사용해서 모형 인상 체득을 할 때는 이제 이런 기포라든지 구멍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코 모형제랑 친화성이 낮기 때문에 모형의 면이 거칠어질 우려가 있어서 이거 역시 작업 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모형제 주입 전에 살짝 물을 도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가역성인 만큼 한 개의 인상체에서는 한 개 모형 체득만이 가능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탄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개 이상 체득은 가능은 하겠지만 대신 이제 두 번째 뜬 모형에서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인지를 하고 모형 체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비가역성 수교성 인상제인 알지네이트를 사용한 인상체득과 모형 제작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지네이트를 사용해서 인상체득을 하려면은요, 이제 적절한 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러버볼에 계량한 물과 분말을 넣어줍니다. 이때는 가급적 물을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말을 넣어주셔야지 이런 거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덜 생기기 때문에 물을 먼저 넣고 분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파츌라를 사용해서 물과 분말을 섞은 다음에 러버볼을 꽉 잡고 스파츌라를 팔자 모양으로 움직이면서 믹싱을 합니다. 즉 이제 우리가 기존에 섞고 파우더 믹싱하는 법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 스파츌라 면이 러버볼에 완전히 밀착되게끔 놔둔 다음에 이제 방향을 이제 좌우로, 즉 팔자 모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믹싱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시려면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제 이런 알지네이트를 사용해서 믹싱할 때는 이제 러버볼에 스파츌라 면을 가급적 일치 부착시켜가지고 밀착되게 한 다음에 팔자 모양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믹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혼합 시간은 약 1분 정도로 보고 있지만 요거는 각각 이 알지네이트 분말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믹싱이 다 완료가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먼저 트레이를 선택을 하셨겠죠. 어떤 트레이를 선택할지, 뭐 편학인지 아니면 양측인지, 그 다음에 뭐 상학인지 하학인지, 그 다음에 개인 트레이인지 기성 트레이인지 이렇게 트레이를 선택한 후에 믹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트레이에 빈 곳이 없도록 이 믹싱된 알지네이트를 모두 다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알지네이트를 모두 여기다 넣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 부분 조금 남겨두게 되는데 이렇게 남은 여분의 알지네이트는 손으로 묻혀가지고 환자 그 구강, 우리가 인상을 하려고 하는 그 주요 부위 부분에 이제 문질러 줍니다. 이렇게 문질러 주는 부분은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인상 체득을 할 때 잘 인기가 되지 않는 부분 있죠? 이제 앞서서 아가에 비해서는 알지네이트가 유동성이 조금 낮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루브라든지 아니면은 엠브레이저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미세하고 좀 깊은 부위에는 인상 체득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그 부분을 좀 채워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은 알지네이트를 묻혀서 인상을 체득할 부위에 도포를 해주시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 트레이를 구강 내에 삽입하고 경화가 완전히 될 때까지 손가락으로 살포시, 너무 세게 눌러버리면은 또 이제 변형에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살살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완전히 굳었다 싶으면은 이제 제거를 하면 되는데, 완전히 경화가 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약간 손톱으로 살짝 눌러봤을 때 이 손톱에 자국이 남지 않고 이제 튕겨져 올라오면은 이게 완전히 경화가 됐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경화가 되면은 인상체를 제거를 하고요, 구강 내에서. 그 다음에 인상체에 묻어있는 혈액이나 타액 등을 이제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해주시는데, 너무 흐르는 물에 이제 압력이 가하지 않도록 좀 조심해서 세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잉의 물기는 제거를 해주는데요. 이때도 너무 세게 털거나 너무 강한 힘으로 물기를 제거를 하다 보면은 인상체에 손상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과잉의 물기를 제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 방지를 위해서 소독제를 뿌려주고 10분간 밀폐용기에 담아준 다음에 이제 바로 제조 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석고 모형제를 혼합을 해서 주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입할 때는 기포가 발생되는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인상체 한쪽부터 해서 약한 진동을 주면서 흘려보내면은 기포 없이 모든 부위에 이 모형제가 주입이 되니까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석고가 주입이 되고 나면은 100% 휴미돌에서 경화를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소 1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석고 모형을 인상체에서 제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지네이트를 사용해서 인상체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모형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든 모형이 실패하는 원인이 이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상체 결함의 원인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 혼수비가 잘못되었을 경우 워터 파우더 레이셔에서 그 물과 그다음에 파우더의 그 혼수비가 정확해야지만 이런 기포라든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게 되면은 석고 표면이 거칠어질 수도 있고요. 기포가 생길 수도 있는 등 이런 결함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혼수비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할 때도 완전히 그 분말이 물과 함께 혼합이 되지 않고 덜 혼합이 됐을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혼합 시간도 좀 적절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너무 과하게 혼합이 됐다든지 혹은 너무 믹싱이 덜 됐다든지 했을 때도 이런 결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상제의 두께가 충분하지 못했을 경우라든지 경화가 되기 전에 구강 내에서 제거를 하게 되면은 변형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상제의 모형제 주입이 좀 늦어지는 경우, 그래서 이제 체적 변화가 일어나서 변형이 생긴 경우,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구강 내에서 이 인상체를 삽입을 하고 경화되기 전에 트레이가 움직였을 경우, 이때도 마찬가지로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거 방법이 부적절하다든지 인상체에서 이액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도 인상체가 결함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인상 체득할 때 이런 부분들 주의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역성 수교성 인상제인 아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아가 인상제는요, 해초로부터 뽑아낸 한천을 치과형 인상제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열을 가하게 되면은 액화가 되면서 이제 졸 상태로 바뀌게 되고요. 반대로 냉각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조금 이제 탱탱하면서 단단한 정도의 겔 상태가 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상체득을 하게 됩니다. 요 아가를 사용한 이제 인상체득 방법으로는요, 우선 이 아가 인상제를 이제 적절한 시간 동안 끓여서 졸 상태로 액화시킨 다음에 저장용기에 보관했다가 이제 필요할 때 꺼내서 인상 체득을 하면 되는데요. 요 아가 인상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액화가 됐을 때 유동성이 굉장히 좋겠죠. 흐름성이 좋겠죠. 거의 이제 액체와 비슷하게끔 이제 녹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좋아서 정확한 인상 체득이 가능하고 표면 제형성도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러버 인상제라든지 알지네이트와 비교해서 세밀한 부위까지 인상 체득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역성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격 역시 비싸지 않고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반대로 이 아가 인상제의 경우에는 수축 변화, 즉 그 액화가 되고 다시 졸 상태에서 겔 상태로 바뀌어가면서 이 수축이 변화하고 따라서 이런 이제 체적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 정확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 강도 자체가 강한 인상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탄성은 있지만 사실 뭐 러버 인상제나 알지네이트에 비해서는 그 강도가 좀 다소 약하기 때문에 최소 3mm 이상의 인상체를 좀 유지를 해야지만 찢어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인상체에서 한 개의 모형만 체득이 가능하고요. 조작 과정이 이제 좀 복잡한 편입니다. 이걸 액화시켰다가 다시 굳히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특수한 장비도 필요하고 조작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아가 인상제를 사용해서 인상을 체득하고 모형 제작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가 인상제를 녹여서 졸 상태로 만들고 난 후에 63도 내지 69도 사이의 온도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인상제를 이제 트레이에 담아서 구강에 넣을 건데요. 그 전에 이제 너무 뜨거운 온도로 구강 내에 들어가면은 환자가 다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강 온도보다 조금 높은 이제 한 46도 정도의 온도로 조절을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대치 주입용 주사기에도 적절한 온도에 아가를 넣어서 이제 지대추에 먼저 주입을 시켜서 좀 미세한 부위까지 다 인상 체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요. 다음에 구강 내에 트레이를 삽입한 후에 트레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면서 이 아가를 좀 겔 상태로 바꿔줄 수 있도록 냉각수를 순환을 시킵니다. 즉, 이 아가 인상제를 사용해서 우리 인상 체득을 할 때는 이러한 적절한 장비가 필요하겠죠. 다음에 이 아가 인상제가 졸화해서 겔화가 되게 되면은 이제 트레이를 제거를 하는데요. 요 제거할 때는 치아 장축과 평행하도록 요 방향으로 제거를 해주시면은 잘 찢어지지 않고 하니까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트레이가 분리가 되고 나면은 냉각수 순환을 정지하고 그 다음에 인상 체득 후에 수분이 증발되기 전에 빠르게 모형제를 주입하면은 완료가 됩니다. 이 아가 인상제를 사용해서 만든 인상체에 결함이 생겼다, 그 원인을 좀 살펴보면요, 아가 인상제를 너무 덜 끓였거나 혹은 너무 많이 끓였을 경우, 이럴 경우에도 이제 온도 변화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상제 경화되기 전에 구강 내에서 제거했을 때, 그 다음에 겔화 도중에 트레이가 움직였을 경우, 그 다음에 인상 체득 즉시 모형제를 주입하지 않은 경우도 이액 현상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인상체에 결함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아가를 사용해서 인상 체득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무 인상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무 인상제는요, 이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라이트하다, 헤비하다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라이트 바디 이 고무 인상제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트 바디 인상제 같은 경우에는요, 지대치 주입용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유동성도 좋기 때문에 미세 부위에 대한 재현성이 다른 종류의 고무 인상제에 비해서 매우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귤러 바디 같은 경우에는요, 점성이 이제 라이트 바디보다는 조금 이제 비해서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중간 정도의 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귤러 바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헤비바디의 고무 인상제인데요. 얘는 이제 이 인상제의 경우에는 밀도와 점성이 좀 낮은 편이라서 이것만으로는 정밀 인상을 체득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할 때 보통 이 고무 인상제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종류를 혼합해서 쓰거든요. 그 라이트 바디로 이제 미세 부위 재현할 부분을 먼저 도포를 해주고요. 즉 치아에 직접적으로 요 라이트 바디를 쏴서 치아 그 미세 부위에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이제 트레이에는 레귤러 바디 또는 헤비 바디를 사용해서 이제 트레이에 이제 도포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인상 그 구강 내에 삽입을 해서 이렇게 인상 체득을 하는 요 방식, 보통 이제 라이트 바디랑 헤비 바디 혹은 라이트 바디랑 레귤러 바디 이런 식으로 이제 혼합을 해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퍼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트레이용으로 주로 사용하는데, 이 인상제 같은 경우에는 점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제 낮으면서 밀도가 가장 큰 반죽형 재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두 재료를 손으로 적정 양만큼 떼어내서 손으로 이제 떡 반죽하듯이 반죽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경화되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인상 체득을 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경화 시간을 조절하는 요소를 보면은 베이스 메터리얼과 그 다음에 엑셀레이터의 혼합이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믹싱 시 온도라든지 습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경화 시간이 조절될 수가 있습니다. 즉 뭐 여름이냐 겨울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계절에 따라서도 경화 시간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경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온도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무 인상제를 사용해서 이제 제작된 이 인상체의 장점을 좀 보자면은요, 우선 정밀한 재현성이 뛰어나다. 아까 그 먼저 말씀드린 이제 가장 유동성이 좋은 이 인상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정밀하게 인상을 체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현성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탄성도
고는 있지만 이제 역시 이제 기계적인 강도 역시 우수하기 때문에 이제 찢어진다든지 그런 변형적인 부분이 좀 덜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더컷 심한 부위에서도 인상체득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인상체득의 수분과 같은 증발성 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뭐 알지네이트라든지 아까에서 발생되어지는 이액현상, 팽윤현상 이런 부분에는 연관성이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상체득을 하고 난 후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 해도 변형이 좀 덜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의 인상체에서 치형과 모형을 동시에 체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변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은을 압박하지 않아도 충분히 인기가 될 정도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강도가 있어서 구강 내에서 제거할 때도 파손이 되지 않는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표면 역시 매끄럽게 이제 체득이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복물을 제작할 때 이제 치과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인상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고무 인상제의 단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요. 우선은 가격이 다른 인상제에 비해서 좀 고가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할 재료가 두께가 좀 일률적이어야지 정확한 인상 체득이 가능하고요. 이 인상 재료에 따라서 경화 시간이라든지 저장 시간이 좀 짧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고무인상제를 사용한 인상체득 방법에 대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스텝, 투스텝 이렇게 두 단계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원스텝, 투스텝의 차이는 이제 인상을 한 번에 체득하느냐 아니면 1차와 2차로 나눠서 체득을 하느냐 요 이제 횟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먼저 원스텝 임프레션 즉 한 번에 인상을 체득하는 방법을 먼저 보면은요. 요것도 또 더블 믹스 테크닉과 싱글 믹스 테크닉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더블 믹스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요. 이 라이트 바디를 주사기에 넣어서 지대치에 먼저 주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디움이나 헤비 바디는 트레이에 담아서 한 번에 인상을 체득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치아에 직접적으로 이 라이트 바디를 쏴가지고 위치시켜주고요. 나머지 미디움 또는 헤비 바디는 이제 트레이에 담아서 우리 구강 내에 삽입을 하는 방법이 이 더블 믹스 테크닉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싱글 믹스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한 가지 이제 이 고무 인상제만을 혼합해서 반은 주사기에, 그 다음에 반은 트레이에 넣어서 한 번에 인상을 체득하는 방법이 이 싱글 믹스 테크닉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스텝 인프레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유동성이 가장 좋다고 했죠. 이 라이트 바디가. 그래서 유동성이 가장 좋은 라이트 바디로 이제 1차 인상을 체득하고, 그 다음에 반죽 형태로 2차 인상을 이제 체득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이제 오른쪽 그림을 좀 보시면서 이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금 그 라이트 바디를 사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얻어내야 될 부분 있죠. 그래서 지금 프랩이 되어진 치아 부분에는 유동성이 좋고 정밀도가 높은 요 라이트 바디를 먼저 쏴서 한번 인상을 이제 체득을 하게 되겠고요. 이 라이트 바디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좋지만 강도적인 부분에서는 요 헤비 바디가 훨씬 더 이제 기기적인 요 특징을 좀 더 강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라이트 바디가 흔들리지 않게끔 요 헤비 바디를 사용해서 요 라이트 바디를 이제 좀 붙여서 체득을 해주는 요 방법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 인상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두 가지 성분이 혼합되면서 화학적인 반응에 따라서 경화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왼쪽 그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요 팁이거든요. 그래서 인프레션 체득할 때 그 우리가 인프레션 건을 사용하게 되는데 요 두 가지 성분을 밀어내면서 요 이제 팁 부분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빠져나올 때 여기서 이제 믹싱이 돼서 나오는 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을 사용해서 인상 체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재료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자동적으로 섞이는 믹싱되는 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믹싱 건과 요 믹싱 팁을 사용해서 우리가 인상 체득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레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레이가 무엇이냐? 인상을 변형시키지 않고 인상을 체득하기 위해서 이 인상제를 담는 용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때 인상을 변형시키지 않고 인상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구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의 종류를 먼저 보면은요, 기성 트레이가 있고 개인 트레이가 있습니다. 기성 트레이는 말 그대로 이제 일반적인 평균적인 이런 수치에 의해서 사전에 만들어진 트레이를 의미를 할 거고요. 이제 개인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별도로 제작을 하게 되는 트레이를 의미를 하는데요. 먼저 기성 트레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기성 트레이란 평균적인 유치하기나 또는 무치하기 형태에 맞추어 제작된 트레이를 얘기를 합니다. 즉 치아가 있는 경우 혹은 치아가 없는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그거 외에도 형태에 의한 분류를 보시면은요, 악궁에 따라서 상악이냐 하악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이제 상악 같은 경우에는 국의 부위가 있지만 또 하악 같은 경우에는 국이 없이 혀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공간적인 특징을 고려해서 이제 상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넓은 형태의 U-쉐입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하악 같은 경우에는 요 혀의 움직임에 이제 걸리지 않도록 이제 말바둑 형태로 만들어져 있겠죠. 그 다음에 영역별에 대해서는 이제 전악이냐 혹은 부분이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뭐 싱글 크라운을 만들 것인지 혹은 인레이를 만들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체득해야 되는 인상의 범위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아니고 뭐 3번 브릿지 이상, 즉 롱 브릿지, 롱스팬의 브릿지를 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악을 우리가 전악을 요 트레이를 통해서 인상 체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에 따라서도 트레이가 구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치아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악용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무치악용으로 구분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인상제에 따라서도 좀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알루미늄을 사용하느냐, 플라스틱을 사용하느냐 등등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되어진 트레이 재료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상제 유지기구에 의한 분류를 보면은요, 이 트레이에 인상제를 올려놓고 환자 구강 안에 삽입해서 경화가 되면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제거하는 과정에서 치아 부분에는 언더컷이 있기 때문에 이 언더컷으로 인해서 인상제가 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인상제가 트레이에 붙어 있지 않고 트레이에서 탈락을 해서 치아에 그대로 붙어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모형제를 주입을 할 때 이제 변형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인상제 자체가 탄성이라든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단단하게 완전히 굳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 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정해준 트레이가 없을 경우에는 모형제 주입했을 때 변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제 주입하기 전에 트레이에 인상제가 잘 달라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유지공을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이 형태에 따라서도 또 이렇게 트레이를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류를 보시면은 유지공, 즉 구멍이 뚫려 있는 이제 메쉬 타입의 유공 트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트레이 안쪽 부분에 용기가 져 있어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인상제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잡아준 역할을 하는 림록 트레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트레이를 한번 보면은요, 개인 트레이는 이 환자 개개인의 구강에 적합한 이제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정확한 아지라든지 사이즈에 맞게끔 그때그때 맞춤형으로 제작을 하는 트레이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트레이의 종류를 좀 보시면은요, 먼저 치열 인상용 트레이가 있고 지대치 인상용 트레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치열 인상용 트레이 제작 재료로는 이제 쉘락 베이스 플레이트라든지 모델링 컴파운드, 아크릴 레진, 그 다음에 러버 베이스 이런 재료들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트레이 요구 조건을 좀 보시면은요, 먼저 이 트레이 자체가 강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 인상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유지시킬 수 있고, 나중에 모형제 주입했을 때도 어느 정도 견고함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 자체의 강성이라든지 견고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개인 트레이에 사용되어지는 이 재료 자체가 중압 반응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인상 체득하기 24시간 전에 제작을 해야겠고요. 가급적이면 인상 체득하기 직전에 제작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인상제랑 트레이가 분리되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위지 고개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제 융기부라든지 그런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겠고요. 조금 이제 인상제가 들어가는 부분을 좀 거칠게 작업을 해도 이제 이런 표면 기계적인 결합력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제작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랑 지대치 사이에 인상제가 들어갈 간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트레이 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블러가시라든지 릴리프라든지 이런 작업을 좀 거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 일정한 두께의 왁스를 사용해서 보통 이제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단 모양상에서 이 트레이의 외형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치음 변연에서 5mm, 그 다음에 최후방 치아의 3mm까지 연장을 하게 됩니다. 즉 치아 부분과 한 3mm에서 5mm 정도를 좀 더 연장한 전체적인 부분을 덮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당연히 인상제가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화시킨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 한두 장 정도를 적합을 시키는데요. 이때는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의 두께가 좀 일률적으로 만들어지도록 너무 가압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 스타퍼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대치로 사용하지 않는 치아 부분의 왁스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레진 중압 시에 반응열에 의해서 왁스가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석박을 한 겹 도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가 중압 수지를 혼합해서 병상 단계, 여러분들 병상 단계 아시죠? 약간 떡상의 단계, 이제 손에 묻지 않을 정도면서 우리가 이제 주무르기에 좀 편한 상태가 되면은 모형상에 적합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는 레진으로 남는 이제 중압 수지를 사용해서 손잡이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악이랑 하악이랑 조금 방법이라든지 방향이 조금 다르게 제작이 되어지는데요. 우선 인상 체득할 때 입술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상악 같은 경우에는 45도로 이제 꺾어서 작업을 이렇게 제작을 해주고요. 하악 같은 경우에는 90도가 되게끔 이제 만들어서 우리 이제 기존에 만들어놨던 그 부분에 이제 부착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압이 완전히 다 끝나고 나면은요, 가장자리는 부드럽게 다듬어 줘야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인상제가 들어가서 환자 구강 안에 삽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 날카로운 부위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환자의 연조직이라든지 구강 외적, 피부 이런 부분에도 상처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 구강 안에 들어가서 문제가 없도록 가장자리는 이렇게 매끄럽게 다듬어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건데요. 지금 요 개인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약 없는 무치약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무치약 이제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는 방법인데 이제 그 보더 부분까지 이제 선을 그어서 어디까지 이제 이거를 연장시켜 줄 것인지 먼저 확인을 좀 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살짝 연화시켜서 너무 한쪽 부분이 두껍거나 얇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렇게 이 환자의 그 국의 형태에 맞게끔 이제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퍼 형성해주고 나서 이제 자가중압수지 혼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형태 만들고 나서 손잡이까지 만든 다음에 완전히 경화되면은 이제 왁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가장자리 부분 다듬어 주게 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성 트레이와 개인 트레이를 사용해서 인상 체득을 하고 나면은 모형제 주입 전에 인상 체득이 잘 되었는지 검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검사하는 그 단계라든지 방법을 좀 보시면은요. 우선 인상체에 주름이 진 곳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얇아서 개인 트레이가
비쳐 보이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즉 이 말은 적절한 인상체를 적절한 인상체 두께가 확보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상체를 구강에서부터 제거할 때 찢어지거나 훼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삭제된 변원을 넘어서까지 이제 연속적으로 연장이 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상체가 트레이로부터 분리되었는지도 확인해야 되겠고요. 요건 앞서 설명을 드렸죠. 인상체가 트레이에서 분리가 돼버리면은 모형제 주입할 때 이제 그 석고가 경화되면서 변형을 유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분리되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맞은 부위가 혈액이나 타액으로 인해서 혹시 밀리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 트레이에서 정확한 모형 체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상 체득을 하기 전에 구강 내에서 해야 되는 처치들을 좀 보면은요, 먼저 치은 앞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치은 앞배가 무엇이냐? 치아 형상 경계선의 위치와 형태를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즉 그 인상체 내에서 체득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치은 연화 부분에 이런 이제 실처럼 생긴 코드라고 하는 것을 삽입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마진을 형성할 때, 즉 변연을 형성할 때 이제 치은 하방으로 생성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치은보다 마진이 위쪽 부분에 이제 드러나 있으면은 음식물 잔사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치은보다 아래쪽 부분에 마진을 형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래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보이지가 않고 인상 체득할 때도 인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치은 앞배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런 마진이 이제 인기될 수 있도록 해주는 요 구강 내 처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인상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인상제를 사용할 때 필요한 요구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 조건들이 무엇인지 적어서 과제물 게시판에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